안녕하세요. 저는 이천비상 에듀 기숙학원의 김대환 원장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한번 촬영하고 오늘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은 윈터스쿨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가감없이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질문지를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0개의 항목을 다 대변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요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점들은 정말 좀 답을 해줘야 되겠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저희 학원이나 다른 기숙 학원이나 윈터 캠프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저희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컨셉 자체를 세 가지로 뒀어요. 첫 번째는 국수형 종합반이 있고, 두 번째는 수학 집중반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순수 독학반이 있어서 학생들의 자기 공부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좀 선택지를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좀 넓게 준 편이고, 그리고 이제 국수형 종합반 같은 경우 사실 윈터스쿨의 대부분 학원들은 아마 사과탐까지 수업을 할 것 같은데, 저희 학원은 사과탐 수업은 안 합니다. 뭐 안 하는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5주라는 윈터 캠프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실제 그리고 막상 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계획했던 양만큼 100% 완료하는 학생도 좀 드문 편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주 동안에 국어, 수학, 영어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를 해도 충분하지가 않나 싶어서 사과탐은 빼고 국수형 종합반으로 했고, 또 요즘 애들 스타일상 또 수업 듣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수학 한 과목이라도 5주 동안에 좀 캠프를 하면서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학 집중반을 만들었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순수 독학반은 말 그대로 난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는 싫고 차라리 인강으로 공부를 하고 그 인강 커리에 맞춰서 내가 복습을 하겠다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순수 독학반을 만들었어요. 물론 수강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수형 종합반이랑 수학 집중반은 똑같이 330만 원을 책정을 했고, 그다음 순수 독학반이 29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타 학원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닐 거라고 전 짐작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원들 수강료가 얼마를 책정을 했는지. 자, 그리고 이제 캠프 기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개강일을 12월 31일로 잡아놓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학교 방학 일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할 계산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30일 개강인데 뭐 1월 5일 날 입학 가능하다 그럼 앞에 못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해서 저희가 수강료를 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윈터 캠프는 5주 기간으로 잡아놨지만, 많은 학생들이 5주 기간이 끝나고도 봄방학까지 이어서 스프링 캠프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스프링 캠프와 관련돼서는 윈터 캠프 5주차가 끝나는 시점에 상담실에 와서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 고3만큼은 윈터 캠프를 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실제 학기가 시작해서 학교에서 고3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 공부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 정시라는 이 수능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윈터 캠프에 참여해서 정말 그 짧은 5주 동안의 시간 동안 수능 공부를 하면 상당히 내가 학기가 시작해서도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떨칠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고3만큼은 자기 공부하는 시간량도 늘려야 되고, 또 거기에 수능을 앞둔 예비 수험생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자기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치 않나. 이건 뭐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이제 6시 반에 기상을 해서 저녁 11시 40분에 이제 야간 점호를 하고 이제 바로 취침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 자기가 순전히 자습만 하겠다 그러면 총 내가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4시간 정도 됩니다. 윈터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국수형 종합 캠프를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 14시간 중에 수업 시간은 빼지면 자기가 실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일과는 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인원 점검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고, 그 다음에 1교시부터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1교시부터 바로 독학으로 해서 자습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루 일과라는 게 사실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 인터벌을 길게 가져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집중을 해서 듣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멍 때리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수하고 한 2, 3일 동안은 학원 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루 일과표 부분은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보시고 그걸 꼼꼼히 좀 보세요. 기숙학원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경험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내가 기숙학원을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원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기숙학원마다 가격 차이는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가격 차이가 크게 나봐야 뭐 1, 2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얼만큼의 가격을 소비하느냐 문제인데, 하루 기준으로 보면 5주면 사실 어떤 학생은 10만 원 미만으로 소비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소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가격을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이 학원 캠프에 참여를 했으니 얼만큼 열심히 하겠느냐는 그 의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하루가 1분 1초를 아껴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반면에 진짜 허송세월 멍 때리는 학생도 간혹 있긴 해요. 제 생각에는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거를 물어보기 전에 내가 윈터 캠프에 참여해서 얼만큼 열심히 할지 안 할지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는 게 난 맞다라고 보고, 사실 이거는 명확하죠. 독학에 자기가 최적화되어 있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자기가 시간 타임테이블을 짜서 그 시간 안에서 어떤 과목을 얼만큼 공부할지도 명확하게 자기 머릿속에 설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굳이 종합반 수업을 들으면서까지 자기 공부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나는 공부 방법도 잘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어떤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당연히 수업 위주의 윈터 캠프를 참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론을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취약 과목이 어떤 과목인 줄 알고 있고, 또 어떤 과목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갖고 어떤 문항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독학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종합반 수업을 듣는 게 맞고, 이건 뭐 다른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가야 할 이유 없습니다. 올 이유 없고, 난 공부하고 싶지 않다, 집에서 편하게 난 공부 잘할 수 있고, 집 앞에 가까운 독서실 다니고 인강 보고 집에서 잘할 수 있다, 이런 학생들 안 와도 됩니다. 근데 다만 자기가 자기 컨트롤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윈터스쿨 5주 동안에 체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강제성을 띈 학원 교육도 따르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학습 습관이 몸에 배면 나머지 학교에 컴백하셨을 때도 그 학습 습관 그대로 가져가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보다는 한 번이라도 참여한 학생들이 공부 습관을 좀 올바로 가질 수 있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글쎄, 사실 앞에 질문지보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지 같은데, 저는 이제 학원을 실제 전체 살림살이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지 말아야 될 학생은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와서 뭐 한 2, 3일 생활해보다가 저 집에 갈래요, 이럴 좀 의지가 약한 학생들은 애시당초 안 오는 게 낫고, 왜냐면 그 학생 하나로 인해서 대기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분명히 입소를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캠프를 하다 보면 처음 일주일 안에 퇴소자가 몇 명이 나와요. 근데 그 애들은 뭐 학원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퇴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실 의지가 좀 약한 상태에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이제 등 떠밀려 왔다고 하죠. 엄마 아빠가 반강제로 이제 등 떠밀려서 오는 학생들은 처음 일주일을 잘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여름 캠프를 저희가 했었어요. 원래 재수생이 거의 다 차서 안 할 뻔 하다가 이제 했고, 작년 겨울 캠프도 했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여름 캠프를 하면서 유독 좀 우리 학원에 좀 놀란 점이, 고3인 학생인데
학교를 가서 학교에서 공부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 못 나갑니다 하고 현재 고3들이 많이 입소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날짜가 오늘 10월 5일이죠. 그 친구들이 9월 중순경에 들어와서 수능 때까지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30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정말 여름 캠프나 장려형 캠프를 우리가 좀 실패하진 않았구나. 왜냐하면 만족감이나 공부 스케줄이나 공부 양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만큼 기대치에 못 미치면 절대로 학교 안 다니고 여기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를 안 가고 저희 학원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걸 보면 좀 성공 사례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실패한 사례는 강제 퇴소시킨 경우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공부 안 해서 강제 퇴소도 하지만 직원들의 룰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도 저는 단호하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솔직히 참고 싶어요. 참고 힘들게 들어왔는데 다시 집에 돌려보내면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나머지 애들 있죠. 나머지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의 기강을 깨트릴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캠프를 사실 기숙학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내에 있는 학원들에서도 윈터 캠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학원에 보낼까? 그러면 일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규칙적이다. 그러면 일단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원에 보내는 것보단 기숙학원에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기숙학원을 보낸다고 했을 때 기숙학원도 ABCD가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ABCD 나눠진 기숙학원을 대부분의 기숙학원에서는 캠프생에 한해서는 방문 상담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방문 상담을 받다 보면 현재 재수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 공부 흐름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캠프 참여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끝난 이후로 방문 상담을 받곤 있는데 그것도 다 방문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팁은 일단은 홈페이지를 보세요. 자기 집을 기준으로 집에서 가까운 기숙학원부터 약간 먼 곳까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홈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에서 윈터 캠프에 대한 커리큘럼이 거의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다는 점이 있으면 학원으로 반드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학원이나 상담실장들이 답변을 다 해주실 것 같고,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저희 학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시설 좋은 학원들도 있고 저희보다 시스템이나 어떤 교육에 더 엄한 학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 학원보다 강사 수나 직원 수가 훨씬 많은 학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문 상담을 하셔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우리한테 맞는 학원이 요거다라고 어느 정도 좀 좁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건 있죠. 사실 뭐냐면 기숙학원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둘 것인가, 어디에 주안점을 가장 둘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재수생이랑 윈터 캠프 참여할 때 기준점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일단 윈터 캠프에 참여할 때 기준점은 그 홈페이지에 보면 시간 테이블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시간 테이블이 진짜 타이트한 학원일수록 좋은 학원이에요. 빈틈이 없는 학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질의응답 시스템이 얼만큼 잘 갖춰져 있나. 예를 들어서 500명짜리 캠프 학원에 보냈다고 가정하면 우리 애가 뭘 궁금해도 질문하는 거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건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5, 60명짜리 학원에 보내면 또 질적인 걸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봐서 50명짜리에 있는 강사랑 모집 인원이 500명짜리에 있는 강사랑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분명히 급의 차이는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기숙학원 선택할 때 그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영상을 글쎄 저는 뭐 학부모들이 보실지 아니면 학생들이 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본다 그러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방대해요. 저희 학원이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더 많이도 알 수 있고, 가급적이면 학원의 선택 기준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1차적인 선택권을 주고 학생들이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좀 꼼꼼히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마감이 있는 학원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빨리 마감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마감이 돼 있지 않는 학원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저희도 마감이 돼 있는데 그 마감 후 대기를 무작정 걸어놓고 마지막에 진짜 갈 곳 없어서 허겁지겁 이상한 학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은
마감한 학원을 우선적으로 대기를 걸어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3, 4일에 한 번씩 학원에 전화해서 대기 번호를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대기가 풀렸나요? 지속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윈터 캠프 이제 시작 시점이 되면 보통 올해는 한 12월 30일, 1월 1일, 1월 2일 이 세 날 중에 하나가 보통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최소 일주일 전에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주일 전까지도 마감이 안 풀렸다 그러면 그때는 대기가 없는 다른 학원으로 선택을 해서 가시는 게 맞고,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장소가 뭐 중요하냐, 어차피 공부하는 거는 우리 자식들이 공부하는 거고, 이놈아가 어디에 가서든 얼만큼 열심히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말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주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 시간 동안 얼만큼 열심히 하는지가 중요하지, 사실 뭐 대기가 걸리는 학원, 대기가 걸리지 않는 학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질문한다면 제 대답은 당연히 마감이 빨리 된 학원이 좋은 학원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윈터 캠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얼만큼 열심히 할 의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괜히 등 떠밀려서 반강제적으로 와서 학생도 힘들고 그 학생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도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고, 일단 힘들게 입소를 한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학생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 윈터 캠프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는데, 처음 기획했을 당시에는 제가 진짜 많은 걸 찍어서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원체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촬영 일자를 미루다 보니까 오늘 해서 찍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는 제가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